전자레인지에 뜨겁게 데웠으니까 세균도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냉장 배달식을 먹은 두 사람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됐고 그중 한 명이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됐습니다. 그렇다고 전자레인지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데우느냐에 있습니다. 요즘은 마트 반찬 코너나 냉장 도시락, 밀키트처럼 미리 조리된 음식을 사다가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쁠 때는 물론이고 자녀분들이 챙겨다 준 밀키트나 냉장 반찬을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음식일수록 오늘 말씀드리는 습관을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평소에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꼭 바꿔보세요. 첫 번째, 겉이 뜨거우면 다 데워졌다고 생각하는 것.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꺼냈는데 그릇도 뜨겁고 김도 모락모락 납니다. 그래서 바로 먹습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음식을 완전히 균일하게 데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이나 가장자리에는 김이 나는데 가운데를 떠보면 미지근하거나 차가웠던 경험 있으시죠? 바로 이런 차가운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세균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전자파가 음식에 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 모양이나 음식이 놓인 위치에 따라 뜨거운 부분과 덜 뜨거운 부분이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회전판이 도는 것도 이런 편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장치인데 그것만으로는 완벽하게 고르게 데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 카레나 스튜처럼 국물이 많고 건더기가 큼직한 음식, 고기와 밥이 섞여 있는 배달 음식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꺼내 골고루 저어준 다음 다시 데우는 게 좋습니다. 남은 음식이라면 가운데까지 충분히 뜨거워졌는지도 확인하세요. 특히 냉동만두나 고기 완자처럼 속까지 열이 파고들기 어려운 음식은 전자레인지 시간을 넉넉히 잡거나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냉장고에 넣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냉장고에 넣었는데 뭐가 상하겠어?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균이 하나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입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낮은 온도에서 활동이 크게 주지만 리스테리아균은 냉장 온도에서도 살아남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햄이나 조리된 육류, 훈제 생선, 일부 치즈나 샐러드처럼 냉장에서 먹는 음식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냉장고에 며칠씩 넣어두었던 음식을 발견하고 냄새 괜찮네 하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중독균은 냄새나 색깔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세균을 없애주는 곳이 아니라 증식 속도를 늦춰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5도에서 60도 사이를 세균이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는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음식을 이 온도 구간에 오래 둘수록 세균이 늘어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자체의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 온도 정확히 몇 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가정의 냉장고가 생각보다 온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냉장실은 4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세균 증식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온도계 하나 넣어두고 가끔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 배달 음식을 한 번만 대충 데워 먹는 것. 요즘 냉장 도시락이나 밀키트, 배달 음식 정말 많이 드시죠? 전자레인지에 2, 3분 돌리고 위에 김이 올라오면 바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양이 많거나 고기와 채소, 소스가 섞여 있을수록 부분마다 데워지는 속도가 다릅니다. 소스는 펄펄 끓는데 안쪽 고기는 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에 조리 시간이 적혀 있다면 가능하면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양이 많다면 중간에 한번 섞거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그릇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데우기보다 필요한 만큼 소분해서 데우면 훨씬 골고루, 훨씬 빨리 데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꺼내 먹지 않고 잠시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자레인지가 멈춘 뒤에도 음식 내부에서는 열이 이동하면서 온도가 조금 더 고르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햄이나 가공육을 살짝만 데우는 것. 냉장고에서 햄이나 소시지를 꺼내 10초, 20초 정도만 데운 뒤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임신부나 고령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이런 분들에게 훨씬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오한이나 발열, 근육통처럼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겪고 며칠 안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몸속 깊숙이 침투하는 감염으로 이어지면 심한 두통이나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고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유산이나 조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신생아 역시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하는 균입니다. 이런 고위험군의 경우 햄이나 델리미트 같은 조리된 육류는 먹기 직전까지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중요한 건 따뜻해졌다가 아니라 음식 전체가 충분히 뜨거워졌다입니다. 5번째, 남은 음식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데우는 것. 아침에 데웠다가 남아서 냉장고, 점심에 다시 데웠다가 또 남아서 냉장고, 저녁에 또 전자레인지. 생각보다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 나물이나 조림 같은 밑반찬을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두고 여러 날에 걸쳐 나눠 드시는 경우
매번 꺼내고 데우고 다시 넣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조금씩 쌓입니다. 만든 음식은 다 식기 전에 되도록 2시간 안에는 냉장고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한 반찬이라도 3, 4일이 지났다면 한 번 더 팔팔 끓이거나 충분히 데워서 상태를 확인하고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한 번에 데워 먹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히 실온에 오래 방치됐던 음식은 전자레인지에 세게 돌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세균이 만들어 놓은 독소는 가열한다고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이 상하기 쉬운 환경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면 다시 데워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 자체가 나쁜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면 영양소가 전부 파괴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조리하기 때문에 일부 수용성 영양소는 물을 넣고 오래 끓이는 방식보다 더 잘 보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테리아균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음식 전체가 섭씨 60도 안팎까지 충분히 그리고 고르게 뜨거워지면 사멸합니다. 결국 전자레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돌리거나 반복해서 가열하거나 음식을 고르게 데우지 않는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로 안전하게 데우려면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음식은 가능한 한 고르게 펼쳐서 넣기. 그릇 한가운데 수북하게 쌓아두기보다 넓게 펼쳐놓으면 훨씬 고르게 데워집니다. 둘째, 국이나 찌개처럼 양이 많은 음식은 중간에 한번 저어주기. 저어주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의 온도가 훨씬 고르게 섞입니다. 셋째, 겉이 아니라 가운데까지 충분히 뜨거워졌는지 확인하기. 숟가락으로 가운데를 갈라 김이 올라오는지, 손으로 그릇 아래쪽까지 뜨거운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넷째, 많이 데웠다가 다시 보관하지 말고 먹을 만큼만 덜어서 데우기. 특히 임신부나 고령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버튼 한 번 누르는 행동.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음식이 안전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있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뜨겁게가 아니라 얼마나 골고루 제대로 데웠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겉만 뜨거우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냉장고니까 안전하다고 믿는 것, 배달 음식을 대충 한 번만 데우는 것, 햄이나 가공육을 살짝만 데우는 것, 그리고 남은 음식을 계속 데웠다 넣었다 하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오늘부터 바꾸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남은 음식 꺼내실 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이런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확인해보세요.